자, 얘기 나온 대로 국내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 전환길 씨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입장이 허가가 됐을까요? 불허가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이가 이제 대신 목소리를 샤우팅을 날려주니까 배신자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았고요. 여하튼 전환길이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최고위원입니까? 최수진, 양양자, 김재원 이름도 보이고요. 이미 투표 결과는 끝났습니다. 아시죠? 예, 이틀 전에. 예, 예상대로, 예정대로라면은 4시 46분, 지금 이제 5시인데, 한 15분 전에는 청년 최고위원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당대표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좀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 현장에, 전당대회 현장에 전환길 씨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못 간 것 같습니다. 들여보내지질 않아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좀 밋밋한가요? 네, 뭐 사실 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방송하면 저희들하고 논평하는 거랑 뭐랑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급 뭐 정보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표집계는 뭐 선관위원들만 할 텐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 저기 불허한 거는 일단 맞아요. 왜냐하면 당원 자격이 책임 당원 자격이 안 돼요. 3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환길 씨가 들어가면은 또 말하자면 신스틸러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목받는 사람이 전환길. 그다음에 대표 선출이라든가 최고위원들 되신 분들이 예. 오히려 그 말하자면은 그 서브가 그러니까 보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 건 들어보내지 않은 거는 원칙상 선관위가 잘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오늘 결선 가느냐 마느냐잖아요. 뭐 제가 보기엔 뭐 결선 투표로 갈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 이 정도의 추세라면 나오기가 어려운데 예. 투표율도 보아하니 또 실제로 지난번보다 좀 낮아서 제가 44.39%. 그렇죠. 예. 지난번은 48%가 넘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런 과반 없이 결선으로 간다. 근데 지금 뭐 표집계가 왜 늦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들의 표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1인 4표거든요. 당원 하나가 네 번의 이제 표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청년 최고까지 그런 측면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관건은 찬탄이 한 명이라도 여기에 끼느냐 아니면 반탄 2명이 결선 가느냐. 오늘 핵심 과제는 그건데 전환길 씨가 지금 밖에서 그 중계하는 걸로 봐서는 예. 반탄 2명이 결선 가는 걸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네요. 네. 투표율이 이틀간 이제 했던 그 투표율이 역대 최저로 가장 낮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이른바 반대했던 반탄파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아이 나 투표 안 할래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 탄핵에 찬성했던 뭐 조경태, 안철수 그런 분들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맥락이 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나마 찬탄파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셨던 분들의 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좀 이뤄내가지고 어떤 반등의 기회를 좀 만들어냈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은 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첫 번째 날의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상식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서 투표를 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투표율이 저조해서 과거보다 조금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조직 투표,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투표층이 투표를 빨리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원, 강성 지지 당원들이 좀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종합을 하면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찬탄과 반탄의 대결에서 이 반탄의 후보들이 막강한 조직력과 어떤 그 득표를 조금 더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2파전으로 유력하게 이제 결과가 흘러갈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과반을 차지한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네. 다음 이제 과반이 없어서 다음 주로 결선 투표로 갈지 이제 그렇게 아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전환기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공천을 받게 됩니까? 재보궐선거에 나가게 됩니까? 저는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되거나 장동혁 후보가 되거나. 근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 최근에 약간 좀 그 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약간 예. 좀 머쓱해진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리에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 받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제 설령 대표가 돼서 새로 윤리 구성해서 그걸 본다고 할 때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장동혁 후보가 됐을 경우 저는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경고조차도. 그러면서 근데 다음에 이제 그 있는 선거에 뭐 예. 내보낸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려고 하는 선거 맞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뭐 TK에서 벌어진 선거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TK가 그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 외에서 벌어진 선거일 텐데 거기에 전환기 씨를 내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뭐 패배를 자인하고 가자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필승 카드를 내보내니까 지금 다만 그때가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감이 한 50%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한동훈과 전환길이라는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의 양자 대결에서 예.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 보여주고요.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는 저는 어찌됐건 저는 전환길 씨와 약간의 거리 두기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 전대를 예. 끝으로 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 전환길 씨가 저는 약간 이제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번 전대에서는 확실하게 신스틸러 역할인 건 분명한데 앞으로 이분과 함께 계속 간다?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찬탄 후보 중에 최고위원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과 그럼 대표가 또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정청래 대표 끝까지 안 만날 겁니까? 정청래 대표도 손을 예. 내밀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막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재정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의힘에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환기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후폭풍이라든지 파장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전환기 씨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가 분당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몫으로 여기 방송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분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도 분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기대가 섞인 건 아니죠? 뭐 국민의힘 뭐 분당한다고 해서 예. 뭐 저희한테 득될 것도 없고 저희는 다만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정말로 바랍니다. 예. 이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면은 이게 좌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상식적인 당 대표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예. 바라고 있고요. 협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분당이 됐을 때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 이 양대 세력이 비등비등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분당되지 않고 둘이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말하자면 친한과 반한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지금 친한계의 세력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지금 찬탄과 반탄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찬탄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저렇게 힘을 못 쓰는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힘이 어떤 균형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나올 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을 해서 나가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총선 전에 다시 모이는 이합집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낫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가장 큰 가늠자가 될 것이 이 반탄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냐 장동혁 후보가 될 것이냐가 저는 큰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둘 다 메시지가 비슷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게 김문수 후보는 친한계도
다 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친한계를 축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 구성원들은 장동혁과는 같은 당에서 정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최근에 말했다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분당의 어떤 가능성은 김문수가 되느냐 장동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분당 가능성이 나오고 친한계 축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한계에서는 안 나간다, 분당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정아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친한계 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우린 나가야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박정아 의원은 아닙니까? 전혀. 저는 박지원 의원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박지원 의원님이 워낙 노련하잖아요. 일종의 더듬수 걸려야 예.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분열책. 분열책. 그렇게 말씀하신 친한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친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박정아 의원이 당분간은 이제 언론 방송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가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장동혁 후보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당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측근이었잖아요. 측근이었죠. 그리고 계엄 당일날도 함께 했고. 근데 왜 이제는 친한계를 축출하겠다라고 목에 이렇게 막 핏대 세우면서 왜 그 친한계를 저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건네들은 얘기가 그 탄핵에 이제 해법을 두고, 그러니까 계엄은 막았지만 그것까지는 오케이. 예. 탄핵을 좀 뒤로 미루고 좀 여러 가지 당을 좀 추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 그때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오고 갔나 봐요. 예. 그랬는데 한 전 대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자기 본인의 말을 안 들었다. 고집만 피워서 가서 뭐 장 의원이 몇 번 이렇게 건의도 하고 만났는데 예. 그때 뒤돌아서는 사진 하나가 많은 것을 또 상징한다고 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분당 가능성요. 저도 1도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친한계가 당을 뛰쳐나오려면요. 당이 출당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 몇 없어요. 예. 지금 친한계로 불리는 지역구 의원 몇이다 됩니까? 뭐 박정훈 의원,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 몇 명이고 나머지 전부 비례대표예요. 예. 근데 비례대표가 당을 떠나겠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당이 배려해서 출당을 시켜줘야 돼요. 예. 제명을 시켜주거나 출당을 시켜줘야 나가서 의원직을 유지해서 뭐 당을 만든지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만일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됐어요. 예. 그 출당 시켜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거지. 그 스스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뒤집어 얘기하면 분당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건 있어요, 분명히. 이번 최고위원 중에 분명히 그 개혁파, 쇄신파가 될 겁니다. 예. 그 많이 반탄파가 대표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러지 않으면 매일매일 봉숭아 확장이 될 겁니다. 예. 이거 회의 비공개해야 된다 그러고 아마 난리도 아닐 텐데 그걸 그렇다면 대표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정도의 갈등 조정 능력도 못 보여주면서 대표를 한다? 그럼 연말에 또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연말에 또 변수가 있어요. 특검 3개가 뭐 종료를 하든지 더 연장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겁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축출해내고 뭐 선을 끊고 뭐 내부 총질러들 어떻게 한다지만 실제로 정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가 당을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로서는 굉장히 서름이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결선에 가면 당연히 친한계 의원들은 누구를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미룰까? 너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뭐 혹여라도 김문수, 장동영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쇄신파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는 투표 포기, 또 참여하면 누굴 찍을 것인가인데 아무래도 덜 미운 놈을 찍으려고 그러겠죠.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예, 친한계가 봤을 때 덜 미운 사람, 뭐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좀 될 텐데 친한계 표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친한계를 지지하는 당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한 40% 넘는 정도의 포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는 포션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 계파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유권자들은 예.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생각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뭐 내 표가 뭔가 유효표가 돼야지 투표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나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친한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더 표를 더 줄 것 같긴 하지만 예. 뭐 그렇게 큰 어떤 의미 있는 표는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한계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국민에게 관심, 시청자들에게 관심 가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오늘 과반이 없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선 투표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있으니까. 자, 이 한 3, 4일 되는 이 시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후보가 됐을 때 자신이 받게 될 정치적인 역경은 뭐 예상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짧은 3, 4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일 만일 결선 가잖아요. 예. 내일 TV 토론이 또 한 번 있어요. 결선 TV 토론이. 그러면 이제 만일 반탄파 후보 2명 올라간다. 김문수, 장동영 이른바 김장 대결이 전면적으로 한 번 더 있죠. 예. 그럼 이제 내일 그러면 수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자, 더 세질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더 세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그 기조를 보는 거죠.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결과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일 토론회를 보고 토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방향성과 서로의 예. 선명성들이 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보고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투표는 화요일 날이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한 전 대표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게 있어요. 근데 만일 근데 여기서 또 전제되는 게 하나가 반탄파면 2명이 또 올라가잖아요. 한 전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안철수 의원이 조경태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당신도 책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일화 안 했다고 정치적 책임을 묻긴 그래요. 근데 다만 가장 그래도 혁신과 쇄신에서 지분이 크다고 생각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사실 라방 정도 하고 호남 한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페북 통해서 단일화 뭐 혁신연대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뭔가 본인이 나서서 이거 좀 혁신파 쇄신파들을 결집시키고 하는 그런 좀 카리스마 안 보였고 또 이번 전대에 가장 출마하지도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겠었어요?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과연 한 전 대표가 과거와 같은 위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 위기 상황 때 장수가 칼을 뽑지 않으면 언제 칼을 뽑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양자 토론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반탄 후보들이 올라갔을 때 예. 생각은 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수립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의 좀 책임론 예. 거기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한 포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그 전대에 만약 오늘 과반이 없이 결선 간다 그러면은 결선에서 누가 될 거냐 이 선명성 경쟁과는 별도로 그럼 쇄신파에 대해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과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책임성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최승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찬탄파가 실패를 한다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다고 예. 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도 타격이 있고 책임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초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대신에 출마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도왔어야죠. 예. 그런데 초반에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조경태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확실하게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조경태 후보가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화가 났다. 라는 또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조경태 후보 누가 보더라도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조경태 후보 뭐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예. 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설사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몸을 던져야죠. 예. 그래서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때문에 과거에 장동혁 의원과도 조금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히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머지 기가 만약 결선이 된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잘 규합을 해서 질 때 지더라도 사실 적게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갖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지점 포인트는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장동혁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친윤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계엄날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까요? 사실 어찌 보면 만일 장동혁 후보가 만약 이번에 된다.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의 수혜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선거를 분석하면서 세 가지 원인이 이제 말하자면 반탄파 후보들의 입지를 더 구축시켜줬다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예. 그다음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구속됐죠. 이게 이제 외생 변수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가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들도 결집시켰어요. 아니 우리를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혁신쇄신하다 보면은 언제 이렇게 여당 공세에 우리가 맞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전환길 씨의 참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환길 씨 참전이 되면서 또 공고히 됐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제가 말씀드린 외생 변수 세 가지에 약간 수혜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수혜자가 돼서 만일 제가 이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가 됐다고 쳐요. 대표가 됐는데 당장 지금 최고위원들은 또 결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 또 대통령을 면회가겠다고 했어요. 면회갈 수 있죠. 변호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회 갈 수 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알려지지 않고 면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면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고 더 중요한 거 12월 달 가면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예. 이제부터 그때 당은 지방 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 선거를 가면은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만 당에 표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전국 단위 선거고 전국에 후보를 내야 돼요. 수도권하고 경기에만 내는 후보들만 어마어마합니다. 예. 단체장 도의원들 공천받아 나간 사람들 근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릴 거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산을 갈 거면 그때는 뗏목이 아니라 스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치인은요 어떤 식으로든 상황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하는 게 정치인이지 예. 일관성만 갖겠다 아니죠. 정치인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보다는 희의적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설령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스탠스를 조금 정치의 그런 어떤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예. 접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 심평 변호사가 전한 김건희 여사의 말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글을 올렸어요. 그 무한한 영광을 준다 해도 나는 계엄을 또 막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과 이게 절연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하고 좀 다르게 장동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잠깐 항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선언으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개표 결과 및 당선자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겠고요. 사무총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개표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개표 결과를 전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개표 결과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무대 위로 등단하시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0일 온라인 투표, 21일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75만 3,076명 중 당대표 선거는 33만 4,272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4.39%를 기록하였고, 최고위원 선거는 2인 연기명 투표로 총 65만 3,641표가 집계되어서 투표율은 43.40%를 기록하였으며,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 4,294명이 투표하셔서 투표율은 43.0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최고위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종합한 그 결과, 마지막으로 당선자 발표,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16만 479표, 우재준 후보 16만 3,815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49.66%, 환산 득표수 4만 261표,
우재준 후보 50.34%, 한산 득표소 4812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 20만 740표, 우재준 후보 20만 4,627표를 각각 득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예, 결과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목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우재준 후보가 됐고요. 이어서 다른 4명의 최고위원 후보도 지금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늦게 지금 전당대회 개표가 발표되고 있어서 저희가 속보로 뉴스파이터 시간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